자, 이제 이어서 지구 타원체에 대한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앞에서 보셨던 지금 그 보이는 회전하고 있는 것은 지오이드예요. 실제 지오이드 모델을 어떤 공간 정보에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좌표로서 나중에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지구의 형상과 가장 유사하게 수학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어떤 기준 좌표계를 표현하고자 도입했던 기준이 이제 개념이 지구 타원체라는 개념입니다. 지구 타원체. 음. 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도 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 지구 타원체 형태들을 가지고 적도면을 기준면으로서 삼고 지구의 어떤 특정 지점을 원점으로 삼아서 좌표계 축을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보자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측직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는 지구 타원체의 통일화된 재원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잘 적합될 수 있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타원체, 브라질은 이런 형태, 우리나라는 또 다른 형태의 타원체들의 종류를 좀 도입해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이제 1979년도에 국제 측정 및 지구 물리학 연맹이라고 불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IUGG라는 곳에서 지구 타원체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으로서 이곳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원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GRS80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의 기준, 뭐 지도 제작이든 공간 정보 좌표든 공간 정보 기술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든 어떤 일련의 측량 성과들을 제작을 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타원체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GRS80 타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구 타원체의 경우에는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단순화된 형태들로 쉽게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지구 타원체의 재원은 보통 적도 쪽으로 좀 길어서요. 이거를 장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반경이라고 칭하고 우리가 스몰 a로서 표시를 하고요. 극쪽은요. 그렇죠. 단반경 해서 스몰 b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장반경과 단반경으로서 재원을 제시하거나 또는 장반경과 타원체가 얼마나 찌부러져 있는지 아니면 9에 가까운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 편평률의 수치, 장반경과 분의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에 의한 비율로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측량의 기준 자체는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입됐던 일본의 기준좌표계에 사용되고 있던 타원체인 베셀 1841 타원체를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이제 2001년도 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께서 우리 이제 SA를 해제함과 동시에 GPS라는 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 공간정보 취득에 의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19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GPS의 측량 도입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술적으로 검토를 시행하면서 GPS를 우리 공간정보 취득과 지도 제작에 의한 기술로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측량의 기준 자체를 즉 기준 타원체 자체를 좀 바꿔야 되고 타원체 형태의 재원들을 기존의 뱃셀에서부터 떠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사용을 했으며 and 타원체의 재원의 어떤 기준에 대한 좌표계의 축을 입힘에 있어서 무슨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어떤 기준을 채용을 해보자 하는 내용들이 좀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검토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계적으로 통일된 타원체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 GRS80 타원체를 국가의 기준 타원체로서 사용하자라고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WGS84라는 타원체가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GPS는 미국의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군사용으로 제작이 되면서 이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GPS 시스템도 GPS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의 좌표계의 도입과 기준 타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디자인 설계를 하면서 WGS84라는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1984년도에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타원체 재원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타원체 간의 장방향 값은 서로 차이가 없지요. 그죠? 그다음 편편율에서 아주 미소한 만큼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타원체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이 타원체와 이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2차원으로 평면으로 표현해서 우리 x, y를 표현해 보면 그 차이가 서로 아주 미소합니다. 밀리미터급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GPS를 공간정보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한 국가의 기준 타원체에서 GRS80 타원체를 써도 서로 타원체의 재원 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좌표의 차이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음. 자, 전체 지구이드 형상에 가장 유사하게끔 만들어진 타원체를요, 지금 앞에서 봤던 GPS 도입한 W84나 이 GRS80 타원체 같은 경우를 전 지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원체다 해서 범지구 타원체라고도 부르고요. 또 지역적으로 협소하게 세팅돼서 맞추게끔 했던 타원체, 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도입됐던 베셀 1841 타원체나 미국의 예전에 사용하던 클라크라는 또는 헤이포드라는 이런 타원체 형태들을 보통 지역에 맞춘 지역 기준 타원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지오이드 면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우리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곳에 본초 좌우선, 그렇죠? 본초 좌우선 지점이 있습니다. 경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시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선이죠. 자, 지오이드는 보시는 그림처럼 기복이 있으면서 어떤 평면적인 위치, 즉 지도상에서 x와 y로 표현해야 되는 공간 정보의 표현을 위한 기준면으로서는 이렇게 삐뚤삐뚤하잖아요. 삐뚤삐뚤한 면이기 때문에 이 지오이드라는 면을 기준 타원체 이제 어떤 측량의 표현 방법 기준으로서 도입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공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 지오이드 형상을 가장 단순하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한 지구 타원체를 수평 위치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높이의 기준은 우리 지오이드 또는 평균 해수면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준 타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구의 형상에 가장 가깝고 단순화된 수학적인 지구 타원체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IUGG에서 제시했던 GRS80이라는 타원체들을 우리나라 국가 기준 타원체로서 도입을 하자라고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 타원체를 도입하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GRS80 타원체라는 장반경 A와 B를 편편율 F를 갖는 타원체를 세팅을 하고 지구의 질량의 중심을 원점으로 채용해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축을 Z축으로 또 적도면으로부터 그래서 90도를 꺾여서 나오는 축을 X축으로 세팅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적도면까지 또 90도로 꺾여 있는 축을 Y축으로 세팅을 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즉 좌표계 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좌표계의 축을 설정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구 타원체의 극축, 즉 여기 Z축의 방향이죠. 이 극축이 지구의 회전축과 평행이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에 자전하고 있는 자전의 축은 어디서 계산하느냐?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IERS라는 국제 기구가 있어요.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의 약자인데요. 여기에서 지구의 자전축을 해마다 그 변화되는 자전축에 대한 위치가 어딘지를 딱 결정을 해서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내려서 만들어지는 좌표계 축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ITRF,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이라고 하고요. 국제 지구 기준 프레임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발표했던 거 ITRF 2000 좌표계의 프레임을 그대로 도입해서 GRS80 타원체에다가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GRS80 타원체 기준면에 이 ITRF 2000 좌표계를 도입한 것을 우리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좌표 기준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세계 측지계라고 불러요. 그 이전에는 베셀 타원체, 베셀 184의 타원체를 일본에 있는 원점 기준인 동경 원점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 프레임을 설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 측지계라고 불렀습니다. 동경 측지계라고 칭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방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WGS-84 타원체라는 것을 적용해서 쓰이고 있고요.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는 요 타원체를 기준으로 타원체 하는데 WS-84는 GPS에서 채용하고 있는 타원체죠. 그래서 보기에 잘 나와요. 다음 중에서 GPS에서 채용하고 있는 타원체주로 알맞은 것은 고르시오 하고 나오는데요. 그 경우에는 우리 WS-84 타원체 잊지 말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구라는 것을 좀 단순화된 형태인 타원체 형태들로 표현을 했고, 그 여러 가지 타원체 중에서 니네 나라에 맞는 타원체가 무엇이냐 결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또 그 타원체를 바탕으로 좌표계라는 걸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좌표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는 좌표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위치의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우리 집이라는 위치를 표현하겠다 하면은 지금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여기서 나타나면 우체국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우체국이 보이면 우회전을 해서 우체국으로부터 100m 오면 삼거리가 나와. 삼거리로부터 좌회전해서 학교 보기 전에 좌회전해서 10m만 들어오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하고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지점이나 어떤 사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준이 되는 지점, 먼저 기준에 대한 지점이 있어야 되죠. 즉 위치의 기준 정보라는 건데요. 이 우리 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이 우체국이라는 게 어쩌면 위치 설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우체국이 보이면 우회전해서 거리 얼마만큼, 또 학교 가기 전에 삼거리가 나오며 거기서부터 좌회전해서 거리 10m만큼, 즉 거리와 방향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지점에 대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 정보 표현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죠. 즉 결국은 좌표계라 함은 어떠한 각종 지형 지물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좌표계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를 정의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치 정보, 즉 좌표라는 거죠. 그것을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서 표현했던 나의 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준에 대한 지점, 즉 이 우체국이라는 지점이 원점의 위치가 되는 거죠. 즉 0,0이라는 원점의 위치로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방향으로 봤을 땐 X축, 또 Y축에 대한 축의 설정을 통해서 X축은 우체국과 학교에 대한 방향축, 또 Y축은 X축과 직교하는 방향의 축으로 설정해서 그 거리만큼, 즉 우체국 기준으로 100m,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10m 되는 지점으로 해서 내 집의 위치를 100,10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방법이 2차원적인 표현 방법과 3차원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각좌표계 축을 가지고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극좌표계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지점까지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으로서,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직각좌표와 2차원 극좌표계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 지점, 즉, 요 P라는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P라는 지점에 대한 위치를 X, Y, Z로 표현하기 위해선 어떤 지점에 대한 원점의 위치를 표현하게 될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회전축인 Z축을 설정을 시키고 X축과 Y축에 대한 방향을 통해서 각 축의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느 지점인지를 위치로 해서 그 값으로서 정량적으로 좌표를 표현하는 3차원 직각좌표계 방법이 있고요. 또 각각의 기준이 되는 평면상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원점 위치로 떨어져 있는 거리와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이것을 3차원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좌표를 표현할 때 자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위도 좌표계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죠. 경위도 좌표계, 또 다른 말로 측지좌표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지도좌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지점들에 대한 위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정의된 좌표계다. 그래서 3차원 극좌표계에 대한 개념에다가 타원체 개념을 함께 사용해서 타원체 좌표계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3차원 좌표계, 3차원 직각좌표계라는 개념하고 이 측지좌표계라는 개념은 서로 좀 다르다는 걸 아시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아까 보셨던 3차원 직각좌표계의 축으로부터 이 측지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준이 되는 좌우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에 본초 좌우선의 지점을 지나는 곳을 쭉 지나서 이 지점이 경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경도의 기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동경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서쪽으로 가면 뭐예요? 그렇죠.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제 3차원 직각좌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X, Y, Z로 떨어져 있는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격 거리를 표현해서 X, Y, Z로 표현을 하지만 경위도 좌표인 이 측지 좌표에서는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그 지점까지가 적도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적도면에서부터 법선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각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크기로서 위도와 경도, 또 다른 게 또 기준이 되는 타원체 면에서부터 그 측정까지 연직거리인 타원체고로서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측지좌표 또는 지도좌표, 경위도좌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또 설명이 있고요. 지심좌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서 들은 것처럼 타원체의 중심, 즉 우리가 이 타원체의 중심 위치를 지구의 질량 중심으로 삼아요. 지구의 요즘은 질량 중심을 결정을 하고 그 지점을 원점으로 세팅을 해서 0,0,0으로서 세팅을 해서 어떤 특정 지점의 위치들을 이 각각의 세 개의 축으로서 떨어져 있는 거리로서 표현을 해서 X, Y, Z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지심직작표라고도 하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지구의 질량 중심, 그래서 거기를 고정점으로 원점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우리가 Earth Centered,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arth Fixed, 그래서 ECEF라는 말로서도 사용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 좌우선을 지나는 좌우선과 적도면상으로부터의 각거리로서 경도, 위도, 또 어떤 높이 h로서 표현하는 방식을 측지좌표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지심좌표, 즉 x, y, z로 표현되는 좌표와 위도, 경도, 타원책으로서 표현되는 이 좌표 간에는 서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준이 되는 타원체는 서로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좌표계의 축으로서 3차원 축으로서 표현하겠느냐, 타원체 면에서의 이 각도의 변화로서 표현하겠느냐 의 방식인데요.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될 수 있는 변환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x좌표는 미도와 경도와 타원체고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연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먼저 변수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x좌표를 보시면 n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all h가 있고 위도와 경도 값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 h라는 값은 측지좌표상에서 표현하는 타원체고를 의미하고요. 즉 GPS로 취득했던 높이 small h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것은 횡곡률 반경 값입니다. 그래서 타원체의 재원, 장반경 값이죠. 장반경 값인 우리가 GRS 80 타원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6378137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특정 위도 값을 갖는 곳에 사인의 제곱값과 제26 값이죠. 제26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타원체의 장반경과 의 제곱분의 장반경의 제곱과 단반경의 제곱의 차이로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의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곱값들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쉽게 x좌표들을 경위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고요. y도 마찬가지고 z좌표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위도와 경도와 타원축을 얻고 싶다. 그럴 때 x, y, z가 기지값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면 탄젠트 역승의 x분의 y를 취득하면 우리 경도값을 얻을 수 위도값을 얻을 수 경도값을 얻을 수 있고요. 위도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값은 제2의 자승은 아까 봤던 26하고 다르게 제2 26이라고 합니다. 스몰 p라는 값은 x좌표와 y좌표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타는 90도에서부터 위도의 차이 또는 요 값에 의해서 연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이거를 간단하게 엑셀 시트 같은 것들을 짜놓게 되면 x, y, z를 위경도로 또는 위경도를 x, y, z 좌표로 쉽게 환산할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 GPS를 이용해서 뭐 경위도 좌표로 세팅되어 있는 지도에다가 내의 위치를 경위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근데 내가 취득한 좌표가 x, y, z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안에서 펌웨어에서 연산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게끔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지도 투영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져 뭐 다양한 GPS를 포함 뭐 재래식 측량 방법이든 여러 가지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얻어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2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 지도 정보죠. 뭐 그게 우리가 종이 지도가 됐든 디지털 지도인 수치 지도가 됐든 또는 우리가 인공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 등을 입혀서 영상 지도가 되었든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게끔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차원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즉 3차원 공간상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의 위치들을요 그대로 이렇게 지도에서 지도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서 2D인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이러한 것을 지도 투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투영. 또 영어로는 맵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뭐 프로젝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평면으로 펼치는 거 또는 프로젝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볼 때 빔 프로젝터 이런 거 말할 것처럼 어떤 자료들을 2차원의 평면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맵 프로젝션, 이거를 투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도 투영을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2학년 때도 설명을 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이 6,370km에 해당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크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 형태들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사이즈를 어떤 맛에 맞게끔 줄여줘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축척이라고 얘기하죠. 축척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공면상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의 지점들을 2차원으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극쪽 이제 적도 쪽에서 넓은 면적의 크기가 극쪽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지요. 근데 이렇게 2차원을 펼쳤을 때는 그 거리가 서로 같게 표현이 되죠. 어느 지점이든지. 그럴 때 이 짧은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 늘어나서 크게 왜곡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넓은 거리는 좀 좁혀지게 되면서 또 왜곡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곡면상의 좌표를 평면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비틀림, 이 왜곡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변환시켜서 지도가 축척별로 요구하고 있는 정확도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영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투영 방법을 적용을 좀 시키고 있어요. 크게 등적,
등거리, 등각 투영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등적, 면적을 같게 투영을 하는 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어떠한 국가나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 면적의 관계가 지도에서도 그대로 표현될 수 있게끔, 넓은 건 넓게, 좁은 건 좁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투영법이고요. 어떤 뭐 인구나 식생에 대한 밀도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이 적용하는 투영 방법입니다. 등거리 투영 방법은 지구상의 어떤 거리가 두 지점 간의 거리가 있을 때 지도에서도 그 거리를 특정한 비율로서 동일하게 유지시켜 줘야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어느 지점에서부터 미국 이제 알래스카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서울까지, 인천까지 와야 되겠다 그럴 때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항해나 또는 항해는 이제 배죠. 그다음 비행기 같은 거, 항공기는 항행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항행에 관련된 지도들을 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공도 같은 거, 항공도를 제작하거나 해도 제작을 할 때 가끔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량의 3요소에 대해서 2학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각과 거리와 방향, 이 세 가지가 측량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라는 거죠. 등각, 우리가 지도로 표현하고자 할 때 2차원 지도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한 방향이 북쪽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등각 투영법입니다. 이러한 등각 투영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 시대의 지도 제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투영 방법은요, 여러분들 TM 투영 방법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머케이터라고 그러고요. 어, 메르카토르라고도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학자, 이제 그 항해행사가 고안했던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데, 어, 되게 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지구의 공간을요 2차원으로 좀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반원의 원통형을 이렇게 씌워서 그거를 그대로 투영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펼치면 지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공면에 발생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통행에 있는 왼쪽에 이 부분하고 서로 불일치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쪽에 왜곡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는 지구의 형태들을 옆으로 90도를 꺾어서 이렇게 투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하는 거죠. 90도를 꺾어서 좌표의 축을 틀어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투영하는 방법이라 머케이저 투영 방법을 트랜스했해서 TM 투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TM 투영 방법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은 좌표의 축이 X와 Y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90도로 튼 거죠. 90도로 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죠. 지도에서는요. 그래서 남북 방향을 X축, 동서 방향을 Y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러한 투영 방법도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 방법과 가우스 크리거라는 투영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우스 크리거라는 투영 방법이 TM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지구의 원통형을 직각으로 돌려 씌워 가지고 투영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에 특히 중위도, 여기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도를 제작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중 축척의 지도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투영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좌표로서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을 TM 앞에다가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붙여서 UTM 투영이라고 해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어떤 평면적인 위치들을요 기준으로 잡을 때
경도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6도 간격으로 등분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돌리면 360도니까 총 60개의 등분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요, 번호를 하나씩 붙여서 1번부터 해서 60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도는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남이 80도로부터 북이 84도. 왜냐면은 이렇게 지구 타원체에서부터 투영을 씌우는데, 씌워서 이거를 투영해서 절개를 할 텐데, 이 극쪽은 되게 많은 왜곡이 생기겠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 쪽은 또 다른 투영법, 이제 UPS 투영이라고 하는 2학년 때 말씀드렸던 극적인 방법 쪽에서 위에서 반대로 투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아래에서 투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투영을 다른 방법을 하는 적용을 하는 UPS 투영 방법을 쓰이고, 또 남이 80도에서부터 북이 184도까지는 UTM 종류로 이게 구분을 해서, 위도 간격으로는 8도 간격, 즉 남이 80도에서 72도, 이거 8도죠. 8도 이런 간격으로 구획을 나누고요. 총 20개의 등분을 나누고 있고, 제일 번호는 C, D, E, F 이렇게 부여를 시킵니다. 그 중에서 I와 O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유는 숫자 1과 0과 헷갈릴 수 있어서 혼돈을 방지할 목적으로 넣고 있고요. 또 2학년 때 거 잠깐 기억을 시켜보면, 원점의 위치로부터 좌우로 3도씩 펼쳐져 있죠. 3도씩 간격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곡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곡면상에 원점 위치로 표현을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경도 129도다 그러면 경도 126도 하고 경도 132도가 되겠네요. 이 범위 내에서는 여기가 원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원점은 평면으로 펼칠 때 정확하게 접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치 쪽에서는 3도씩 벌어지고 있는, 이 3도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지점의 바깥쪽에서는 이쪽에 생기고 있는 지점이 평면으로 펼쳐질 때 큰 왜곡이 발생이 되겠죠.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이 접하는 부분들을 좀 더 줄여주는 거죠. 접하는 지점을 중간 부분을 좀 아래로 나가주면 이쪽도 양이 줄어들고 여기도 양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처음보다는 여기는 오차가 없고 왜곡이 없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방법. 이때 접하는 부분을 원점의 축척 개수를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 이렇게 좀 내려와서 양쪽에 대한 왜곡들을 좀 더 줄여주고 조정하는 방법을 0.9996의 수치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치 중요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림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51, 52 종대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곳에. 그 다음에 횡대는 S와 T 횡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UTM의 구역존을 잠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도 간격으로 6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51 종대와 S와 T의 횡대로서 펼쳐져 있고요. 50일이면 이제 원점 위치는 저쪽에 적도 0도를 원점 위치로 잡고요. 51 구역은 121도, 경도 123도가 기준이 되고, 52는 129도가 경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로 3도씩이니까요. 여기는 경도 120도에서 126도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UTM 기준으로 했을 땐, 투영을 할 때는 적도 0도와 123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좌표가 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적도로부터 위에 있는 경우는 전부 다 X축에 대한 방향의 값들이 양의 부호로 나오겠죠. 하지만 원점 위치로부터 좌측에 있는 지점에는 음수 부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음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원점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해주자. 그래서 X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는 게 0이지만 북반구에서는 Y의 값은 50만 메타를 더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도상으로 120도에서 130도의 차이가 몇 도예요?
저 3도죠. 이 3도의 평면상에서의 거리는 50만 미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2존 영역에서도요, 129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와 만나는 지점이 0,0이고, 이 경도 126도와 132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의 제작은 UTM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원점의 위치가 되고, 당연히 원점의 가산값도 여기서부터 좌로 갈 때는 음수부호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50만 m를 더해주자라는 겁니다. 남반구의 경우는요, 원점의 위치가 적도에 있지요. X좌표의 위치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X좌표가 계속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남위로 80도까지가 UTM 존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호가 남쪽으로, 아이고, 80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범위가 되게 거리가 걸리는 부분들이 적도로부터 약 얼마예요? 1000만 메타 정도 되니까요. 약 10,000km 정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10,000km를 X좌표에다 원점 가산값으로서 포함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TM 존상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치점에 대한 위치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원점의 위치가 존 52 구역 내에서 여기 어떤 측점의 위치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부터 경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얘의 이스트 좌표는 그대로 50만 메타를 사용하게 될 거고, X 좌표는요 남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거리가 떨어져서 위도 36도인 지점, 즉 경도 129도인 지점을 표현하자 그러면 존 52S에 398만 3,948.45m N 50만 미터 E 이런 식으로 UTM에서는 좌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TM2형법을 적용한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TM2형에서 우리 이제 지도2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축척과 어떤 스케일을 줄여준 축척과 비틀림, 즉 왜곡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4개의 가상 원점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어 때 시험도 문제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원래는 3개만 있었습니다. 3개만 있다가 물론 독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해 원점을 부서를 시켰고요. 자, 지구의 38, 우리 적도 38도,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X축의 기준 위치를 잡고요. Y축은 125도, 127도, 129도, 131도 구역으로 잡아서 경도 좌우 1도씩의 경우로 간격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평면 위치에 대한 기준은 여기가 원점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가 UTM에서는 3도, 3도 간격으로 6도 간격으로 벌어지지만 우리 TM에서는 나라가 작다 보니까요. 경도 간격을 좌우로 1도씩, 즉 2도 간격으로 나눠져 있어서 원점의 축척 개수를 그대로 1로 붙여도 크게 무방하다. 그래서 1도 간격. 아까 UTM에서 쓰면 3도씩 벌어지니까요. 여기 3도씩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왜곡 부분들이 커져서 그것들을 좀 원점 축척 개수를 0.996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0을 쓴다. 또한 똑같이 마찬가지로 원점의 위치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동부 원점이라고 합시다. 부호가 우리나라 남한이니까 계속 음수가 나오죠. 또 여기서부터 이 1도 간격에 사용되는 모든 지점에 대한 위치에 부호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방향에다가 600km, 즉 60만 메타, 동서방향에는 200km, 20만 메타를 가산해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투영의 투영 원점 4개에 대한 위치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의 길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구 타원체면을 보면 가도 보셔서 알겠지만 적도상에서의 길이는 되게 상당히 길어지지만 극적으로 갈수록 짧아지죠. 그죠? 짧아지고 있고 경도의 간격은 되게 좁아지는 거죠. 그다음 위도가 증가하면서 위도상의 거리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위도가 1도 정도 차이가 날 때 평면상에서의 거리값은 보통 110km 정도 된다. 그래서 얘가 동일한 지점의 위도라 그러면 극이다 합시다. 아니, 이거 적도라고 0도라고 합시다. 여기가 100, 여기가 적도, 여기가 1도다 그러면 1도와 1도의 간격은 110km 정도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극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길어지죠. 111쪽으로 되고, 경도 간격은요, 극으로 갔을 때는 제로가 될 거고요. 어차피 극에서는 경도상의 간격이 없고요. 여기서는 극쪽이 제일 길죠. 111km 정도 되더라. 그런 거. 1분은 약 1.8km, 그 다음에 1초는 약 30m 정도 거리 간격을 갖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3차원 직각좌표와 경의도 좌표에 대한 변환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지리원의 홈페이지에 마련이 되어 있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이는 주소들을요, 이용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좌표 변환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위경도를 넣어줄 거냐, TM을 넣어줄 거냐, 즉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냐, 위경도를 넣어줄 거냐에 따라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도분초로 넣어줄 거냐, 아니면 도단위로 변환해서 넣어줄 거냐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한 변환 값들이 있습니다. 타원체 제한은 우리가 과거에 쓰던 베셀 타원체를 쓸 것이냐, GRS80 타원체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되어 있고요. 한번 샘플 삼아 여기 있는 내용을 넣어볼게요. 위도 37도, 22분, 25.6307은 127도, 14분, 8.1912초이다 라고 할 때 경도가 우리 이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을 쓰는데요. 경도가 127도 14분 8.1912초라는 것은 경도 127도의 영역이죠. 이런 경우는 원점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대괄호 누르면 자, 지금처럼 위경도 좌표들을 입력했을 때 지금과 같이 변환이 돼서 GRS80 타원체의 중부 원점일 경우, 즉 우리는 이 127도 14분 8.19초라는 것은 지금 현재 127도 대역이니까 적용 구역으로 앞서 봤던 내용 중에 127도니까 중부 원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게 처음에 나오는 동부 원점의 좌표, 이 평면 직각 좌표를 쓰면 틀리게 되고요. 중부 원점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GPS가 처음에 설계되고 GPS를 전 세계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GPS만이 갖고자 하는 고유한 타원체들을 설정을 했어요. 그게 처초에는 WGS72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지구의 질량의 중심에 얼마만큼 여러 타원체들의 종류가 거기에 근접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동경 원점이라는 위치들은 지구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약 1000m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W84는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됐다라는 것을 84년도에 만들어내면서 W84를 현재의 GPS의 기준 타원체로서 쓰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잘 나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지리정보원처럼 지구 지도 제작이나 공간 정보를 담당했던 기관이 DMA, 지금 현재는 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니마,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약자고요. 니마에서 이 타원체들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WGS84 좌표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들이 뭐냐면, 타원체는 WGS84를 쓰고요. 얘들이, 미국 애들은 이렇게 좌표계 축을 똑같이 세팅을 하면서 이 좌표계 이름도 별도로 안 두고요. 자기네들 세팅을 해서 WGS84 좌표계라고 이름 명칭을 지었어요. 명칭을 지어서 GPS 측량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W84도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G730이라는 버전이 있고요, G873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GPS라는 거고요. GPS 위크, 그래서 GPS 주라고 해서 GPS를 첫 가동한 첫 주를 G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30째 되는 주에 계산했던 WGS84라는 타원체 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873이라는 건 873주째에 계산됐던 W84 타원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면 좋겠다고 했던 GRS 80 타원체 있죠. 그걸 우리나라는 ITRF란 좌표계를 입혀갖고 쓰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의 축이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산할 수 있는 IRS에서 그 ITRF라는 좌표계 축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얘들도 자기네만의 거를 고집을 해갖고 운영을 해서 신호를 풀어줘서 민간이 쓰다 보면 어떠한 지도하고의 정확도 위치가 매핑이 이제 제대로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용돼서 쓰고자 하는 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 이때 W80 G873이라는 것이 지금 ITRF 94년도에 발표했던 축과 비교적 매우 유사하다라고 됐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WGS84 기준 좌표계라는 건 ITRF 좌표계하고 수센티미터 정도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민간 분야 이용에는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크고요. 근데 요즘에는 현재 GPS 활용에서는 이 WGS84와 ITRF가 서로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RF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IRS라는 기관에서 세계적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전지구적인 측지 관측 기술들이 있는데요. 베리롱 베이스라인 인터페로메트리라고 그러는 초장기선 간섭계, 그다음에 루나 레이저 레인징이라는 위성 거리계, 그다음에 저기 뭐야, 솔라 레이저 레인징, 그다음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ITRS의 기준계에 근거해서 매년 그 ITRF 위치가 어딘지, 즉 지구의 자전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결정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면 ITRF라고, 지구 기준 좌표계, 앞서 설명드린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의 약자고요. 줄여서 ITR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ITRF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88년, 89년 등등등등 위치들을, 지구의 자전축의 위치들을 계속 발표를 했었고요. 상호간에 이렇게 얘는 또 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파라메타 계수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변환 요소 값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ITRF는 이 지구의 자전축의 움직임을 고려한, 지구의 동적 운동을 고려한 좌표계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2000년도에 발표했던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의 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잠깐 마치도록 하고요. 부가적으로 아까 투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재밌는 동영상 자료가 있어서 뒤에 덧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